자, 이 시간에는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지방선거 이야기가 왜 이렇게 관심이 되느냐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촛불혁명 이후에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를 좌우하는 거고, 만약에 홍준표의 주장처럼 여론조사는 다 거짓말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거를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남은 4년이 엄청나게 괴로워집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타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한테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역별로도 한번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략이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소심한 전략인데 9+알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인 광역단체장이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뭐 등등 또는 총리로 오면서 전남, 대전 여기까지 됐었거든요. 대전은 권선택 시장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이 날라갔으니까 여기 9개는 무조건 지키고 경기, 인천, 다음에 영남에 5개가 있단 말이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이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오느냐 하거든요. 총 17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지금 9개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성공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17개 중에 보통 때, 일반적인 선거 때가 되면 9개 가져오면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요, 13개 이상을 가져와야 돼요. 13개. 너무 무리인가요? 왜냐면 9개에다가 플러스 인천, 경기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11개란 말이죠. 그리고 영남 쪽에가 지금 부산, 경남 정도. 네. 영남 쪽에가 5개에다가 하나 더 있죠. 제주도까지. 그럼 거기에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다 부산, 울산, 경남 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그러면 홍준표가 살아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 지사 가져오죠. 그러면 12개가 되죠. 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중에 최소한 1개에서 많게는 2개. 네. 그러면 13개나 14개 정도를 가져와야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의 탄력성을 받는다는 거죠. 진짜 압승이고 혁명이라고 말하려면 대구를 가져오는 것이고. 근데 대구는 사실은 그게 아까운 게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서 지금 갖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인가에 작심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권에서도 어떤 그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략 통의 어떤 그 무리들이 압승을 위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관련된 분들이 안 따라주는 거죠. 뭐 박원순 영남설도 그렇고 그 김부겸 대구, 김영춘 부산 이런 것들이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의원님이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머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정도의 카리스마라면 정말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부산 부분은 조금 냉정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이 가져온 표수가 40% 정도 되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40% 정도, 네, 4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그 지역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광역시 단위로 보면 과연 김부겸 장관이 후보로 나서서도 30% 이상 40%대까지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좀 살떨리는 예측이에요. 그 부분이 물론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국회의원석도 하나 날아가거든요. 어렵게 자리 잡은. 그쪽으로 미리 가실 필요는 없고 이따가 다시 지역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지금 그런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6+알파예요. 이유는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북, 울산, 그 다음에 홍준표가 지금 도망온 경남 자리까지. 경남을 제외하고 6곳인데 여기에 경남까지 포함을 하면 원래 자리로 따지면 7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른정당으로 나올 것인지 무소속 나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경기, 인천만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경남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지금 5개가 남는 거거든요. 그중에 PK 지역에 내려가서 부산이라든지 경남을 가져온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13석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울산 이런 정도 3석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로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몰락도 가져올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워낙 굳건한 아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진영에서 탈환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그렇게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런데 울산은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울산 부분은 원래 노동자가 많은 도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상황 변수가 많기는 했었지만 과거에 지금 이 촛불 이후로 바뀐 이 사람들의 민심이 울산 같은 곳에서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는 해요. 여기서도 자유한국당이 위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번에 걸쳐서 경험한 바는 있어요.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대란한 법은 사실 없는데 그 여론조사가 먹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김부겸의 국회의원 당선, 뻥글하게 국회의원 당선 이런 거잖아요. 네. 절대 안 내줄 것 같은 수십 년 만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또 대구 전체 시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근데 김부겸 스타일이 먹힌다는 거야. 우리도 자유한국당 수십 년 찍어서 모든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대구에 수십 년 동안 자유한국당 계열을 찍어왔는데 항상 대구는 경제가 나쁘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도 다 경상도 쪽이었고 모든 장차관, 총리도 그 경상도 쪽이 많았잖아요. 그런 인물 배분과 그 사람들이 뭐 형님 예산이라고 무슨 누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예산 할당하는 거 이렇게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거 다 따지면 지금 대구 경북 지방은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인물을 배치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네. 그 돈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선거 전략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다. 내가 대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되고 실제로 대구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김부겸은 대선 후보예요.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거론되다가 사실상 이번에는 기법 어벤던 했어. 근데 실제로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되면 현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시점도 비슷하게 해서 대선 후보를 키워주느냐 마느냐는 대구 시민들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자 서울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의 민주당에서 지금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서울은 민주당 박원순,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정봉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용태, 나경원, 황교안 등이 거론되고 있죠. 나가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뭐.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가 계속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녹색당의 신지혜, 그러니까 녹색당의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이 좀 그런 식으로 운영 많이 되죠. 이분이 20대 후보라고 와. 봤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은 사실 압도적이고요. 박원순 시장이 잘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 초반기 때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 선거는 제가 봤을 땐 논하는 선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나와도 대항마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정봉주인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민병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을 지금 인터뷰했고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분들 아마 계시는데 우리는 중립 지킬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 좋다 이런 것보다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네, 누가 나와도 다 그 서울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정말 지금 서울 시민들은 배가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만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인터뷰가 나오시면 정말 좋은 내려가 빨아들이는 건 그건 A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정봉주고 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군데 면전에 대놓고 막 욕을 해요. 그거 불가능하고. 난 정말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좋은 점만 이야기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어쨌건 서울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가 나와도 이긴다 이렇게 봐요. 다음에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말 제가 훌륭한 일을 했군요. 이쪽 후보들 다 인터뷰했어요. 이미. 네. 민주당의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예.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전해철 의원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그래서 SNS상으로 막 공방 주고받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뭘 속지 마냐면 구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서로 간의 존재감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는 좀 지명도가 딸릴 수 있잖아요. 전국적인 인물은 아직까지 아니었으니까. 그걸 이재명 시장이 안 받아주면 꼴이 더 우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은 저쪽에는 남경필하고 주고받고 이쪽에서는 전해철 의원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선거 전의 일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양기대 시장도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땅굴이래. 동굴을 개발해가지고. 땅굴. 와인 판매하시고 그러는. 훌륭한 티켓도 또 만들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용남 의원, 남경필 현 지사,
박종희 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로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로 초대 도지사 빼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자유한국당 계열이 가져갔다는 예. 걸 생각해야 돼요. 이 김용남은 우리 최민희 의원하고 가끔 토론 붙는 그 그분이죠. 김용남인가요? 예. 최민희 의원한테 정치를 배우고 계시는 분. 경기도의 색깔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북부 지역은 6.25를 겪은 세대들이 워낙 많고 접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게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표가 경기 북부 지역은.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은 섞여 있는데 혼재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혼재돼 있냐면 젊은 층들도 많지만 나름 나는 중산층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산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실제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뭘 하든 그래도 분당 뭐 서현지구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급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촛불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 계급이 어디인지를 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과거보다는 좀 덜 걱정스러운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떤 의미냐면은 저쪽에서 뭔가 거물급이 나오면서 이렇게 판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남경필이 인기가 없어요. 일단은 예, 너무 지저분한 일로 흐름도 유명세를 있고 타가지고. 그래서 예. 경기도를 먹는 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먹는 거고 서울까지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흐름이 딱 보이는 게 저쪽에도 대항마로 할 만한 거물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 이야기 이름 처음 들어보는 우리 최민희 의원 때문에 김용남을 알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예. 남경필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람이고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 나가겠다고 밑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징조로서는 좋은 거죠.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최문순 현 지사의 지금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나가고 싶어서 막 뭔가 숟가락 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과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염동열은 지금 권성동과 함께 강원랜드의 그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위험한데 이런데 나가면 안 되는데. 철컹철컹. 또 몇 명이나 꽂아 넣으려고 또. 반대죠. 선거에 이렇게 나가줘야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를 안 받아요. 아. 수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거 나갔어. 그러면 이게 야당 의원 탄압이 돼버린단 말이지. 검찰이 함부로 건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얻는 일종의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마도 괜찮다. 권성동도 나가. 어차피 받을 거고 돈이라도 좀 아끼시지. 근데 여기가 좀 희한한 지역인 게 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계열이 꽉 잡고 있는 그 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묘한 지역이죠. 강원도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강원도는 도지사를 배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도의회 같은데 지금 현재 여당이 많이 배출되고 거기다가 진보 정당들이 많이 약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종시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세종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이해찬 전 총리께서 꽉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종시 자체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고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죠. 근데 구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를 사실 반쪽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그쪽에는 이춘희 현 시장하고 고준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유한식 전 시장,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 이렇게 거론되는데 그냥 신경 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명종님과 야수님의 지역인데 사실 야수님 인천 잘 모르죠. 그냥 거기 살고 있을 뿐. 예, 잘 모르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천 토백이 강화 출신. 명종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천은 김교홍, 박남춘, 홍미영 이렇게 3파전인데요. 이 세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박남춘 위원장이고 이분이 인천시당 위원장이고 현직 의원이고요. 김교홍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고요. 이분도 국회의원 했었고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다 굉장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현 시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우리 씨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우리 씨입니다. 눈 올 때마다 욕을 재수없어 하시더니. 죽겠어요. 어쨌든 이 유정복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재선하느라 요즘 이상한 공약들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그리고 예전에 했어야 되는 공약을 정책을 지금 아니, 막 내놓고 있어요. 눈 올 때 눈이라도 좀 제대로 치워주지. 그것도 안 하고. 예, 눈도 안 치우면서 공약만 그렇게 해요. 뭐 이상한 정책을 교통 편의를 뭐 증진한다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내놓고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유정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그 당 자체가 인기가 있었다거나
더군다나 왜 보통은 박근혜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방으로부터 또는 국회로부터 뭐랄까 좀 더 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빨아주는 거 외에 뭔가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건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어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뭔가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지. 유정복은 사실은 박근혜의 신봉 역할을 하면서 인천시장이 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친박이자죠. 예. 그러면서 뭐 그때 아는 뭐 장관도 했었죠. 세월호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2014년 1월인가 2월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이게 경기도의 남경필하고 인천의 유정복하고 부산의 서병수가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2개월 만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박근혜가 꽂아 넣어서 일종의 지방선거가 지면 당시 새누리당이 지면 큰일 난다는 관점에서 제대로 꽂아 넣었던 그래서 성공한 인물들이라고 보고 아까 좀 전에 기라성이라고 그러셨죠. 네. 그냥 하늘에 반짝이는 별, 무더기 이런 거예요. 아 갤럭시. 그러니까 지금 명종님이 김교웅, 박남춘, 홍미영 이런 분들을 기라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분들이다 이런 뜻이고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자, 경북으로 가겠습니다. 경북에는 지금 좀 안타깝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하시는 분이 나 출마할 거야라고 지금 도전장 내미셨고요. 그 외에도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유한국당 한번 볼까요? 김광림, 남유진, 박명재, 이철우. 재밌죠? 이야. 남유진 구미시장. 야, 그럼 남유진 이 양반이 만약에 되면 경상북도가 박정희도로 바뀌나요? 정의북도, 정의남도. 이게 재밌고요. 다음에 바른정당에서는 권오을 전 의원 뭐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욕심이 나요, 욕심이.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경북도지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야, 어쨌든 이쪽 부분은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푸시를 해서 다음 선거 때는 가져올 수 있도록. 대구가 바뀌는 거 보면, 대구가 중심인 거 보면요. 경북도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이것도 찍어줘 봐야 별 의미가 없었어, 지금까지. 남유진 같은 자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현재 박근혜를 석방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집회의 흐름하고 좀 똑같은 건데 무상급식을 올해서야 시작한다잖아요. 구미가. 그렇게 반대하고 욕하던 무상급식을. 그래놓고 쫄쫄 굶기고 박정희 우상화에는 막 1,000억, 뭐 2,000억 들어가는 그런 짓거리 했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나는 이제 구미시장에 만족하지 못하니 경북도지사 나가겠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명함을 내밀어. 그리고 이철우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국정원 출신으로. 각종 그런 시국 사건에 있어서 국정원 대변하기 바빴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상식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이었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권영진, 이재만, 김재수, 이진훈. 바른미래당은 김희국, 류성걸, 사공정규.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명함을 못 내미시는 분들이 바른미래당도 경북이나 대구에 가면 명함을 내밀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쪽에 어떤 인맥이랄까 지역적 풀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권영진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다 대구시장으로 지금 내려갔다가 여기에 지금 숟가락 얹고 있는 사람이 이재만 기억들 나시죠? 유승민하고 피터지게 싸웠던 사람 아니에요. 당시에 대구 동구청장 출신 친박으로 당이 바뀔 때 최고위원회 당선돼서 활동했던 바로 그 사람 이재만이라는 인물. 그리고 김재수는 기억들 나십니까 또? 김재수 이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탄핵 초창기 때 국회에서 김재수에 대한 얘기가 엄청 나왔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이고 자 대구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민주당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딱 거론되면 좋은데요. 본인이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쉽다 이게. 자,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충북은 민주당의 이시종 현재 지사 그리고 오재세 의원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박경국, 바른미래당은 신용한 후보 있습니다. 자, 충북이나 충남이나 이 대전 이런 쪽은 사실 민주당의 세가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대전, 충남, 충북이 다 민주당이 가져왔던 바로 그런 곳이에요. 충남으로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박수현, 그리고 복기왕 전 아산시장, 그리고 양승조 의원. 그중에 지금 우리는 복기왕 시장하고 양승조 의원을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복기왕 시장은 했고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명수, 이완구, 이인재. 잘한다. 이완구, 그냥 거론만 되고 실제로 당사자들은 이야기 안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완구도 예. 나올 수 있어요. 이완구 자체가 원래
도지사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중앙무대로 가서 총리까지 지냈는데 대법원에서 홍준표와 같은 날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인재는 지금 잘라도 말로 뻔내뻔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곧 한다고 합니다. 올드 보이들이 귀환인 거고 박수현 얼마 전까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하고 복귀한 전 아산시장도 굉장히 물건이셨고요. 양승조 의원 보니까 사선 의원이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인텔리하신 분이어서 여기도 무난하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이완구나 이런 사람들은 좀 총리까지 지냈으면 이제 뭘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 이인재도 좀 보는 사람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게. 케이스잖아요. 부끄럽습. 대전으로 가겠습니다. 대전의 민주당은 박영순, 이상민 의원, 허태정 전 유성구청장, 자유한국당은 정용기 의원, 박성여 전 대전시장, 그리고 박태우, 육동일, 바른미래당은 남충희, 정의당의 김윤기 시당위원장. 실제로 대전에는 권선택 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기다가 뿌리를 내리려면 그 지역이 우리 당 사람이 아닌 당 사람일 때 1년, 2년 전부터 막 텃밭을 막 갈아요. 근데 현 시장이 법원에서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다가 같은 당이다 보면 내놓고 활동하기 좀 힘들어요. 조용히 그냥 호랑이가 먹잇감을 위해서 며칠 기다린다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권선택 시장이 유죄 확정이 되니까 출마를 뛰어드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이상민 의원이 기억납니다. 목소리 그 허스키의 화신. 예. 여기도 저는 공천 한 사람의 어떤 따라서 이런 것보다는 현재 분위기라면 확실하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전북의 민주당의 송하진 현재 지사이고요. 김춘진 전 의원이 있고요. 정의당에서 권태홍 도당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뭐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사가 연임할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보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떤 그 라인업을 보면 세팅 라인업을 보면 뭔가 왜 사람들이 여기 안 나오서지 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현 지사가 되게 잘했을 경우 그래서 일반적인 민심이 그 현 지사에 대한 민심이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 그러면 내가 출마해봐야 별 의미가 없겠구나라고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다음에 전남으로 가겠습니다. 전남의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그리고 민중당의 이성수 도당위원장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인데 저는 여기서 박지원은 출마를 안 할 거라고 확신해요. 가능성도 없지만 의원직 날리가면서까지 출마 안 할 거라고 보고 이계호 의원이 사실 압도적인 상황인데 여론조사하면 지금까지 수년간 1위를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낙연 총리의 자리야. 전남지사 이 자리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천 받는 사람이 당선 이런 분위기고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꼭 의원직 날리면서까지 나가야 됩니까? 다른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논란이 많은 광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같은 전 의원 강기정, 광산구청장 민영배, 양양자 최고위원 윤정현 현 시장, 이병훈 발전위원장, 이용섭 전 의원, 최영호 남구청장까지. 여기서 언론에 보니까 사실은 좀 이용섭 이분한테 호감이 있으면 전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써주겠죠. 근데 성의 없이 전 의원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논란이 엄청나게 심해요. 심지어 최근에 경찰의 수사까지 시작됐어요. 당원 명부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쪽에만 누군가가 줬다 해서 그게 누구냐 이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다는 문자를 이용섭 쪽에서 권리당원들한테 보내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전 부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가 이제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이 좀 있어서 어쩌면 이용섭 씨는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가장 유력한 후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하나 알려드리면 후보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 현재 서울하고 광주잖아요. 여기는 지금 민주당에서 결정을 했어요. 투표를 2차 라운드까지 간다. 후보를 뽑을 때. 그 흔히 말해 컷오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한 3명 정도가 탈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이 지금 6명이고 광주에도 사실상은 6명 정도 7명 이렇게 되잖아요. 6, 7명. 그러면 순서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니에요. 1차 네. 선거를 하면. 그러면 그 1차 투표를 끝나고 나면 나머지 3명이나 2명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표심이 움직여서 1등 후보를 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서울하고 지금 광주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위는 이용섭이라고 하는 거물이 1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 지지율이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20몇 프로, 뭐 10몇 프로 이런 식으로 순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는 없고 단일화시키고 뭐 서로 간에 합정연행하면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나 이용섭 후보도 안심 그렇죠. 못하는 예, 지역이다 그렇죠.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철호, 임동호,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바른미래당의 김두겸, 김부겸은 아니죠? 네. 민중당의 김창현, 노동당의 이가병, 무소속의 이철수, 김기봉입니다. 저는 고무적인 게 여기에도 민주당의 후보가 복수라는 거예요. 울산이지만. 그리고 진보 정당들이 많죠, 지금. 울산이 가장 치열한 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일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거기가 노동자들, 사실 울산이 아마 지금 광역들 중에 그 예산 자립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죠. 지금 최근까지는. 네. 예. 그게 잘 사는 동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떤 쪽으로 표가 쏠리느냐인데 여기는 당연히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 민중당이나 노동당이나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유의미하게 어떤 사람들을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당선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후보 간에 연대를 할 것인지도 한번 궁금증으로 봐야겠습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박재호, 오거돈, 정경진, 자유한국당의 박민식, 서병수, 이종혁, 바른미래당의 이성권 의원까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춘 후보가 나오면 압승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은 부산은 대안이 좀 있긴 있어요. 성향은 좀 다른데 최근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다시 입당했고 지난 지방선거 때 무소속이던 오거돈하고 서병수 현 시장하고 붙었던 바로 그 지역이고 부정선거 어떤 분이 폭로해줬던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하고요. 해운대가 잘 사는 곳인데 새벽에 갑자기 500표가 확 올라가더라. 개수기에서. 뭐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현재는 오거돈이 차선으로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가 될 걸로 알고 오거돈 후보는 입당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김영춘 후보가 나오면 지금 현 장관이 나오면 압도적일 거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면요. 박민식 전 의원 있죠. 이 사람이 최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자기 이름을 쏙 빼고 돌렸다. 이래서 지금 고소고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고소고발할 거라고. 네, 그 주체가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지금 YDI라고 YDI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건 여의도 연구원이다. 당에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초기에 여의도 연구원이 아닌데요? 그랬어요. 우리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다가 고소고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인정은 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여의도 연구원이 민주연구원하고 똑같은 대척점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홍준표가 당협위원장들을 바꿨죠. 그러면서 가장 반발했던 사람이 유여해? 유여해. 그때 그 똑같은 시기에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했던 사람이 박민식이에요. 당협위원장으로 안 꼽고 그러니까 즉시 반발해서 홍준표란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당협위원장을 뺏긴 거야.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자기 이름을 싹 빼버려요. 열받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또 이제 비분관계하는 거야. 박민식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면서 홍준표 싫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한 4월 정도 가면 아마 무소속으로 나와서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분란이 있으면은 이쪽에 선거하기가 쉬워지죠. 저쪽에서 서병수는 또 재밌는 게 홍준표하고 척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부산시장에 서병수 대신에 누구를 꽂으려고 했어요. 무슨 교수를. 근데 그 교수가 안 나간다고 했어.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임기를 중간에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배경이 부산을 경남을 몇 개를 잃어가면서 뭐 대구 뭐 그러면서 그만둔다고 했거든. 현재 갖고 있는 광역을 다 지키지 못하면 그만둘 거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 당대표직을 서병수가 지켜주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당내 분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박민식 같은 사람 따르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서병수로부터 척을 지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산시가 지금 현재 선거가 굉장히 자유한국당한테는 불리하게 가는 조건이라고 봐요. 김영춘 장관이 안 나와도 나름 차선이지만 대항마가 그러니까 차선책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부산시장은 상당히 지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분위기로만 보면. 자, 경남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공민배, 권민호, 김경수, 한경호, 자유한국당의 강민국, 김영선, 안홍준, 윤한홍, 하영재입니다. 이렇게 거론되는데 여기서는 키는 김경수 의원이죠. 여론조사가 알려주는 게 김경수가 출마하면 경남도지사 될 수 있어. 요 분위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출마를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경남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 게 기억들 하시겠지만 무소속이었던 그리고 뛰쳐나왔던 바로 그분 김두관 지사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야세도 있는데 당시에는 김대중 당무로
표현되는 현재 민주당 말고 과거의 민주당일 때는 그 당 달고 나가면 당선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선거를 나간다면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 도민들 입장에서 믿고 찍을 사람만 확실히 나와준다면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김경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머뭇거려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원직을 잃을까 봐. 일단 그게 중요하죠. 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6월 지방선거 때문에 사퇴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에 사퇴를 해버리고 나면 막상 20대 국회가 열릴 때 한 석이라도 적으면 막상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는 그렇죠. 기호가 2번이 될 수도 있어.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도 그 지역에서 개고생했잖아요. 출마 한 번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20대에 겨우 됐는데 2년 만에 자리 내려놓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개헌 문제도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숫자 하나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여권에서 그 핵심 전략을 짰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원순 설을 밀었던 거고요. 박원순 시장님께서 뭐 가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림은 괜찮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경남 부산하고 경남은요. 라인업만 잘 짜면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50%는 넘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 속에서는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워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에요. 현재로서만 보면. 자,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강기탁, 김우남, 문대림, 박희수, 자유한국당의 김방훈, 김용철, 바른미래당의 원희룡, 녹색당의 고은영입니다. 그 원희룡, 그러니까 제주도는 물론 권당이라고 하죠. 권당. 이상한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그 지역사회.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런가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거기는 당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 당선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원희룡은 사실상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섬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은요. 사실 정당이 큰 힘을 쓰지는 않아요. 인물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고립된 사회 안에서 얼마만큼 인맥을 다져놓고 신뢰를 받았느냐가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선택한 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제 고향 강화 같은 경우에는 워낙 군사분계선과 가까워서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거든요. 빨간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예전에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본토예요, 여기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하는 행위를 보면 무슨 당이어서 찍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일 잘하니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곳이 옛날에 자유한국당 계열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권당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워낙에 작은 지역사회인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당이 중요하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현재 도지사였던 사람이 무난해? 잘한다 그러면 어느 당 가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중에서 가장 좀 관심 좀 받았던 부분이 문대림 전 얼마 전까지 청와대 비서관. 이분이 그분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교통 과속 딱지 뜨는 거 내시기 하라고 했던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분 쫓기 선생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제주도 고향에 내려가서 봉사하겠다고 내려간 바로 그런 상황인 거고. 다른 분들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원희룡도 이 상황에서는 도지사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그나마 원희룡은 남경필보단 나. 남원정,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요거를 남원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병국은 바른정당에, 남경필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갔고요. 원희룡은 여기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런 거 있지. 기회주의 정치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도정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일반적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기 스스로가 뭔가 셀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도시라서 제주도도 가져오면은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북만 가져가는 거예요. 경북만. 선거를 했더니 16대 1이 나와. 어쩌을까? 뭐 자폭해야죠. 일단 홍준표는 집에 가겠죠.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들이 폭망할 수가 있냐면은 일단 당대표가 물러나겠죠. 그러면 서로 간의 책임 논란에 휩싸여요. 그러면서 뒤에 싸우는 거죠. 지금까지 홍준표 편들었던 간신들과 지금까지 숨죽이고 있던 친박들이 또 대거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당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슬슬 스멀스멀 지들끼리 싸우다가 2년 가면 총선 오는 거거든요. 지방선거가 왜 중요한지를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쨌건 짧게 이번 선거에서 프레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잠깐만 이야기해 볼게요. 선거라는 건 프레임이 중요하잖아. 어떤 구도로 어떤 아젠다로 싸울 것이냐인데 지금 구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광역을 봤을 때는 대충 이렇게 짜여지고 있겠다. 여기 아마 많아봐야 한 서너 명 정도가 더 추가되는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는 일단 저쪽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죠. 뭘 심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지. 축소판이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으로 만드는 프레임. 예. 근데 안 먹혔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안보 이슈로. 왜냐하면 지방선거 가는 그 내내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핵 개발까지 했는데 북한이랑 대화하는 건 나빠. 그래서 카톡으로 막 돌리고 개헌하는 거는 연방제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돌리고 해서 일부는 먹힐 텐데 안 먹힌다는 걸 지금 봤단 말이죠. 그래도 그들이 쓸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못하는 거라고 단지 규정을 지어놓고 너무 못하니까 야당한테 힘을 실어주세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대하는 건 우리 민주당의 전투력이에요. 이게 역대 지방선거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 이전의 선거들은 사실 그 선거 캠프 그 자체가 인물 중심, 계파 중심이어가지고 지역으로 내려올수록 그 지역 후보 마지막으로 공천받은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같은 당의 사람 후보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운 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대선에서 보셨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끝까지 관철시킨 게 시스템 중심의 공천을 정착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파가 아니라 당헌 당규를 중심으로 조직이 새로 갖춰지니까 대선 캠프가 뿜어내는 에너지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의 활력이 그 이전의 선거하고는 정말 차원을 달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심어놓은 그 시스템 중심의 당 운영의 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위력을 발휘한다면 뭐 승패를 떠나서 당연히 승리를 할 테지만 어떻게 얼마만큼 승리하는가가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의 힘 자체를 좀 불신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선거운동에서의 다른 모습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재미있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주 큰 선거 구도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하는 데 밀어줘요. 개혁의 동력이 돼주세요라는 예. 구호가 또 한쪽에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권에서는. 예, 예. 근데 그것을 판가름하는 대표적인 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죠.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개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못하고 있으면 정권 심판론이 먹히죠. 대통령 지지율이 초반 1년도 안 됐는데 한 30, 40%밖에 안 나오면 시도 안 먹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만들어내는 구도 중에 하나는 경선부터 그게 적용이 되겠지만 3선 정도에 도전하는 좀 오래되신 분들 사실은 박원순 시장은 억울하긴 하다. 반쪽짜리잖아요. 예, 그렇죠. 초반은.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지겹다론 이런 것들이 입조공격도 먹히긴 해요.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그런 정도가 살짝 먹히지. 일단 이번 지방선거 때는 남북관계가 가장 중요한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잘 풀리면 좋은데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살짝 삐걱할 때 있잖아요. 거품을 비집고 들어와서 봐라 북한 저거 봐라 미사일 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을 좀 실제로 자기들의 문제를 잘 풀려고 생각하면은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끔씩 우리가 욕할 때 있었잖아. 방송하다가 몇 년 전부터. 뭐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막 연평도에다가 막 폭격해버리고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변수 중에는 지금 뭐 별 영향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투 운동, 그 미투 운동이 주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그냥 자유한국당 유의 정치인들이 그러는 건 오히려 영향이 없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쪽에서 거물급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게 하나 터지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정도가 제 생각이고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선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3월 달이고요. 3월 5일에 방송하고 있는데 6월 13일에 지방선거인데 사실 딱 선거가 100일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스타트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국회의원 선거에서 40% 딱 40%. 정도, 네, 4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그 지역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구 광역시 단위로 보면 과연 김부겸 장관이 후보로 나서서도 30% 이상 40%대까지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좀 살떨리는 예측이에요. 그 부분이 물론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국회의원석도 하나 날아가거든요. 어렵게 자리 잡은. 그쪽으로 미리 가실 필요는 없고 이따가 다시 지역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지금 그런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6+알파예요. 이유는 경기, 인천, 대구, 부산, 경북, 울산, 그 다음에 홍준표가 지금 도망온 경남 자리까지. 예. 경남을 제외하고 6곳인데 여기에 경남까지 포함을 하면 원래 자리로 따지면 7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금 바른정당으로 나올 것인지 무소속 나올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경기 인천만 가져오면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현재 경남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지금 5개가 남는 거거든요. 그중에 PK 지역에 내려가서 부산이라든지 경남을 가져온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13석 정도 되는 건데 그중에 그렇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 울산 이런 정도 3석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로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 몰락도 가져올 수 있고요. 사실 이게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이 워낙 굳건한 아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진영에서 탈환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그렇게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그런데 울산은 조금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울산 부분은 원래 노동자가 많은 도시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상황 변수가 많기는 했었지만 과거에 지금 이 촛불 이후로 바뀐 이 사람들의 민심이 울산 같은 곳에서 과연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기는 해요. 여기서도 자유한국당이 위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번에 걸쳐서 경험한 바는 있어요. 여론조사가 잘 나온다고 해서 되라는 법은 사실 없는데 그 여론조사가 먹혔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김부겸의 국회의원 당선, 뻥을하게 국회의원 당선 이런 거잖아요. 네. 절대 안 내줄 것 같은 수십 년 만에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봐요.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또 대구 전체 시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근데 김부겸 스타일이 먹힌다는 거야. 우리도 자유한국당 수십 년 찍어서 모든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 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대구에 수십 년 동안 자유한국당 계열을 찍어왔는데 항상 대구는 경제가 나쁘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대통령도 다 경상도 쪽이었고 모든 장차관, 총리도 그 경상도 쪽이 많았잖아요. 그런 인물 배분과 그 사람들이 뭐 형님 예산이라. 자, 이 시간에는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실제로 지방선거 이야기가 왜 이게 관심에 되느냐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촛불혁명 이후에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 정부의 힘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를 좌우하는 거고 만약에 홍준표의 주장처럼 여론조사는 다 거짓말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거를 자유한국당이 살아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남은 4년이 엄청나게 괴로워집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타의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우리한테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지역별로도 한번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전략이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소심한 전략인데 9+알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 소속인 광역단체장이 서울,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그리고 이제 선거법 위반 뭐 등등 또는 총리로 오면서 전남, 대전 여기까지 됐었거든요. 대전은 권선택 시장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 직이 날라갔으니까 여기 9개는 무조건 지키고 경기, 인천, 다음에 영남에 5개가 있단 말이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이 중에서 몇 개를 가져오느냐거든요. 총 17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지금 9개를 그대로 지킨다고 하면 성공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이걸 성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네. 17개 중에 보통 때, 일반적인 선거 때가 되면 9개 가져오면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소 제가 봤을 때는요. 13개 이상을 가져와야 돼요. 13개. 너무 무리인가요? 왜냐면 9개에다가 플러스 인천 경기는 무조건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11개란 말이죠. 그리고 영남 쪽에가 지금 부산 경남 정도. 네. 영남 쪽에 5개에다가 하나 더 있죠. 제주도까지. 그럼 거기에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다 부산, 울산, 경남 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그러면 홍준표가 살아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주도지사 가져오죠. 그러면 12개가 되죠. 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중에 최소한 1개에서 많게는 2개. 네. 그러면 13개나 14개 정도를 가져와야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의 탄력성을 받는다는 거죠. 진짜 압승이고 혁명이라고 말하려면 대구를 가져오는 것이고. 근데 대구는 사실은 그게 아까운 게 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서 지금 갖고 싶은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인가의 작심만 하면 예.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실제로 여권에서도 어떤 그 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략통의 어떤 그 무리들이 압승을 위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관련된 분들이 안 따라주는 거죠. 뭐 박원순 영남설도 그렇고 그 김부겸 대구, 예. 김영춘 부산 이런 예. 것들이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김부겸 의원님이 대구에서 했던 연설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머리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정도의 카리스마라면 정말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부산 부분은 조금 냉정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김부겸 장관이 가져온 표수가 40% 정도 되죠. 있잖아요. 전국적인 인물은 아직까지 아니었으니까 예. 그걸 이재명 시장이 안 받아주면 꼴이 더 우스운 거야. 그래서 지금 이재명 시장은 저쪽에는 남경필하고 주고받고 이쪽에서는 전해철하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선거 전의 일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양기대 시장도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땅굴이래 동굴을 개발해가지고 땅굴. 와인 판매하시고 그러는 또 훌륭한 분이에요. 티켓도 또 만들어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용남 의원, 남경필 현 지사, 박종희 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역대로 지방선거가 시작된 뒤로 초대 도지사 빼놓고는 지금까지 계속 자유한국당 계열이 가져갔다는 예. 걸 생각해야 돼요. 이 김용남은 우리 최민희 의원하고 가끔 토론 붙는 그 그분이죠. 김용남인가요? 예. 최민희 의원한테 정치를 배우고 계시는 분. 경기도의 색깔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북부 지역은 6.25를 겪은 세대들이 워낙 많고 접경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반공이라는 게 완전히 먹혀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표가 경기 북부 지역은.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은 섞여 있는데 혼재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혼재돼 있냐면 젊은 층들도 많지만 나름 나는 중산층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산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실제 중산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래도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뭘 하든 그래도 분당 뭐 서현지구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급 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촛불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 계급이 어디인지를 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 부분은 사실은 제가 과거보다는 좀 덜 걱정스러운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떤 의미냐면은 저쪽에서 뭔가 거물급이 나오면서 이렇게 판이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론조사 해보면 남경필이 인기가 없어요. 일단은 예, 너무 지저분한 일로 흐름도 유명세를 있고 타가지고. 그래서 예. 경기도를 먹는 자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먹는 거고 서울까지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흐름이 딱 보이는 게 저쪽에도 대항마로 할 만한 거물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막 이야기 이름 처음 들어보는 우리 최민희 의원 때문에 김용남을 알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인물이에요. 예. 남경필이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사람이고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아직 나가겠다고 밑박가는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징조로서는 좋은 거죠. 강원도로 가겠습니다. 최문순 현 지사의 지금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나가고 싶어서 막 뭔가 숟가락 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과 정창수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염동열은 지금 권성동과 함께 강원랜드의 그 주범 중에 하나잖아요. 위험한데 이런 데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철컹철컹. 몇 명이나 꽂아 넣으려고 또. 반대죠. 선거에 이렇게 나가줘야 선거 끝나기 전까지는 수사를 안 받아요. 아. 수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선거 나갔어. 그러면 이게 야당 의원 탄압이 돼버린단 말이지. 검찰이 함부로 건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숟가락을 얻는 일종의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마도 괜찮다. 권성동도 나가. 어차피 무슨 누구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예산 할당하는 거 이렇게 불공평하게 배분되는 거 다 따지면 지금 대구 경북 지방은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이라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인물을 배치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그러네. 그 돈이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선거 전략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문재인 정부의 실세다. 내가 대구 발전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면 되고 실제로 대구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김부겸은 대선 후보예요. 지난 대선 때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거론되다가 사실상 이번에는 기법 어벤던 했어. 근데 실제로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되면 현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시점도 비슷하게 해서 대선 후보를 키워주느냐 마느냐는 대구 시민들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자 서울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의 민주당에서 지금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서울은 민주당 박원순,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정봉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용태, 나경원, 황교안 등이 거론되고 있죠. 나가겠다고 말한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뭐. 다음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가 계속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녹색당의 신지혜, 그러니까 녹색당의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이 좀 그런 식으로 운영 많이 되죠. 이분이 20대 후보라고 와. 봤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은 사실 압도적이고요. 박원순 시장이 잘해오기도 했고, 그리고 정권 초반기 때 어떤 지지율이라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서울 선거는 제가 봤을 땐 논하는 선거예요. 저쪽에서 누가 나와도 대항마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박원순 시장,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정봉주인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 박영선 의원하고 민병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을 지금 인터뷰했고요. 앞으로 이제 나머지 분들 아마 계시는데 우리는 중립 지킬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 좋다 이런 것보다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누가 나와도 다 그 서울을 위해서 좋은 일이고 정말 지금 서울 시민들은 배가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만 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인터뷰가 나오시면 정말 좋은 애라고 빨아들이는 건 그건 A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정봉주고 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누군데 면전에 대놓고 막 욕을 해요. 그거 불가능하고. 난 정말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다 좋은 점만 이야기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에 어쨌건 서울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된다. 누가 나와도 이긴다 이렇게 봐요. 다음에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정말 제가 훌륭한 일을 했군요. 이쪽 후보들 다 인터뷰했어요. 이미. 네. 민주당의 양기대, 이재명, 전해철. 예. 지금 이재명 시장하고 전해철 의원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몇 주 전부터. 그래서 SNS상으로 막 공방 주고받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뭘 속지 마냐면 구도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서로 간의 존재감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요.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시장에 비해서는 좀 지명도가 딸릴 수 있다. 피 받을 거고 돈이라도 좀 아끼시지. 근데 여기가 좀 희한한 지역인 게 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계열이 꽉 잡고 있는 그 묘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묘한 지역이죠. 강원도가. 이번에는 그러니까 강원도는 도지사를 배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도의회 같은데 지금 현재 여당이 많이 배출되고 거기다가 진보 정당들이 많이 약진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종시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세종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이해찬 전 총리께서 꽉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종시 자체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고 훨씬 더 클 수도 있었죠. 근데 구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를 사실 반쪽 만들어 놓은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그쪽에는 이춘희 현 시장하고 고준일 시의회 의장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유한식 전 시장,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 이렇게 거론되는데 그냥 신경 끄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명종님과 야수님의 지역인데 사실 야수님 인천 잘 모르죠. 그냥 거기 살고 있을 뿐. 예, 잘 모르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천 토백이 강화 출신. 명종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인천은 김교홍, 박남춘, 홍미영 이렇게 3파전인데요. 이 세 분들이 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박남춘 위원장이고 이분이 인천시당 위원장이고 현직 의원이고요. 김교홍은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고요. 이분도 국회의원 했었고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 다 굉장히 기라성 같은 분들이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현 시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우리 유씨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시더니 우리 유씨입니다. 눈 올 때마다 재수없어 죽겠어요. 어쨌든 이 유정복이 재선을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재선하느라 요즘 이상한 공약들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나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뭐 그리고 예전에 했어야 되는 공약을 정책을 지금 막 내놓고 있어요. 눈 올 때 눈이라도 좀 제대로 치워주지. 그것도 안 하고. 예, 눈도 안 치우면서 공약만 그렇게 해요. 뭐 이상한 정책을 교통 편의를 뭐 증진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내놓고 있어요. 너무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유정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권에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해서 그 당 자체가 인기가 있었다거나 더군다나 왜 보통은 박근혜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방으로부터 또는 국회로부터 뭐랄까 좀 더 튀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빨아주는 거 외에 뭔가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여건들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어 인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뭔가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지. 유정복은 사실은 박근혜의 신봉 역할을 하면서 인천시장이 된 거거든요. 대표적인 친박이자죠. 예. 그러면서 뭐 그때 안행부 장관도 했었죠. 세월호 터지기 직전까지. 그래서 2014년 1월인가 2월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이 사람이.
이게 경기도의 남경필하고 인천의 유정복하고 부산의 서병수가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 2개월 만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박근혜가 꽂아 넣어서 일종의